안녕하세요. 건강지도 해리피티입니다. 내 몸에 꼭 맞는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신비한 건강사전. 도수치료를 잘하는 곳은 어디인가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수치료 잘하는 곳 어디인가 편을 위해서 강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건강지도 강 선생입니다. 도수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수치료 잘하는 곳 따로 있어?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실력이 좋다, 나쁘다를 감히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이 도수치료 받을 병원을 선택할 때 팁이 될 만한 사안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도수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어디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수치료라는 것은 전적으로 치료사 개인의 역량이고 특정 병원이라고 해서 잘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척추관절병원과 개인의원 이 두 군데를 놓고 고민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더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규모가 더 큰 척추관절병원이 더 도수치료를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척추관절병원의 치료사가 만일 복지가 열악하고 오히려 개인의원에 계시는 선생님의 복지가 더 뛰어나다면은 당연히 실력 있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복지가 뛰어난 개인의원을 갈 것입니다. 즉 도수치료를 잘하는 곳을 가고 싶으시다면은 잘하는 치료사가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규모가 더 크거나 작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치료사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 들어가 봐야 된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누가 치료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를 가릴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대중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텐츠를 두고 따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전담제를 시행하는 병원을 찾아가세요. 개인 전담제라고 하면은 1대1 치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많은 병원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씩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하게끔 세팅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치료사 한 명이 1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분씩 나눠서 2명의 치료사가 각각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담당하게 되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환자가 나으면은 다행이지만 낫지 않거나 혹은 악화된다면은 누가 무엇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전혀 어렵습니다. 도수치료를 해서 악화된 건지 혹은 운동치료를 해서 악화된 건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물리치료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의 치료 방법을 크게 나누면 전기치료, 운동치료, 도수치료로 나뉠 수 있는데요. 그중 특히 운동치료와 도수치료는 치료적 접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컨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그러한 컨셉 중 몇 개를 익혀서 본인만의 치료틀을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 치료사마다 접근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른데 해결하는 방법이 같을 수 있을까요? 큰 흐름이 비슷할지언정 분명 서로 삐걱거리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삐걱거리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어느 날 허리만 아파서 치료를 받던 환자분이 갑자기 다리까지 저림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새로운 증상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다른 치료사의 치료로 인한 부작용일까요? 치료 사이에 삐걱거림이 존재하는 한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치료사가 한 명의 환자를 치료를 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치료를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두 명의 치료사가 한 명을 치료한다면 도대체 뭐 때문에 악화가 되고, 뭐 때문에 낫지가 않는 건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말입니다. 음, 두 번째 문제는 둘 중 한 명이 역량이 매우 뛰어나서 도수치료 혹은 운동치료를 이렇게 해 라고 지시를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료는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유명 셰프의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딱 소금 한 꼬집만을 넣으면 완성이 되죠. 하지만 셰프는 다른 요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소금을 한 꼬집만 넣으라고 지시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요리는 잘 완성되었을까요? 물론 요리는 잘 완성이 되었습니다. 쉬운 부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 유명 셰프의 그것과는 맛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부하 직원의 한 꼬집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운동치료는 더욱 섬세하고 복잡합니다. 동작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에 따라 원하는 목적과는 상관없는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인을 통해서 시키는 운동이 내가 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개인 전담제로 치료를 하는 곳이 치료 신뢰도가 더욱 높겠죠. 두 번째, 도수치료만 하는 곳이 아닌
도수치료와 운동치료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운동치료라니?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도수치료, 즉 이 손으로 하는 치료 방법은 통증은 조절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도수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급성 통증보단 만성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상을 제외한 이런 만성적인 통증들은 대부분 생활 습관, 작업 환경, 이런 사회적인 환경 등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때 도수 치료로 가지고 있던 통증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재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잠깐 악순환의 고리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자면 통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들이 서로 순환하는 고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 구조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전에 문제가 남아있다면 다시 문제가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고리 자체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도수치료를 하니까 괜찮았던 경험은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아프면 도수치료를 찾게 되죠. 하지만 다음날이 되거나 짧게는 병원을 나가면 다시 아파오는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왜 다시 아픈 거지? 라는 의문이 들고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진다면 그것은 여전히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치료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인 거죠. 따라서 원인이 되는 움직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운동치료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환경 개선 등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도수치료만 하는 곳이 아닌 운동치료까지 병행하는 곳이 성공적인 도수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저는 도수 치료랑 운동 치료랑 뭐가 다른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도수 치료랑 운동 치료랑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을 말하는 거고, 대부분은 도수치료가 손으로 직접적으로 치료사가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환자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그냥 받는 입장인 거고, 운동치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움직이려면은 환자 스스로가 참여해야 되고 능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큰 차이는 이 수동적인 치료냐, 이런 능동적인 치료냐에 따른 그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고 치료사가 환자의 몸을 움직이는 건데, 운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뭐 스쿼트나 뭐 브릿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내 몸을 쓰는 것들을 운동치료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후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치료사를 찾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물리치료사란 직업은 평가와 검진을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찾았다면은 통증 감소뿐만 아니라 이런 신체의 기능 회복, 뭐 예를 들면은 움직임의 이런 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움직임의 범위 증가, 혹은 뭐 이런 체형의 변화 등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추론과 이런 치료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치료사일수록 치료의 전후 비교를 더 확실하게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치료 전에 이런 변화를 내가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라서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확률이 높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뭐 바꿔 말하면은 허리 아프다고 왔는데 그냥 허리만 뚝딱, 아니면은 목 아프다고 왔는데 목만 여기만 뚝딱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 첫 내원 시점부터 평가를 진행하고 이 평가를 바탕으로 치료를 하면서 이후 치료가 잘 되었는지 재평가를 해주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더 성공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평가를 하고 안 하고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정리하자면은 첫째,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이 무조건 도수 치료를 잘하는 곳은 아니다. 자, 두 번째, 1대1 전담 치료를 해주면서 도수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해주는 곳을 찾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후 비교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치료사를 찾으세요. 이 점 유의하시면서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은 더 성공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사정상 제가 치료해드릴 수 없는 주변 지인들에게 반드시 도수치료 전에 위 사항은 꼭 체크해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비한 건강사전 도수치료 잘하는 곳은 어디인가 편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궁금증이 조금 풀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읽어보고 리댓글을 남겨드리거나 다음 편에 그 댓글을 토대로 영상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